아침 공기가 예전보다 차가웠다. 낡은 아파트 창문을 열자 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머리칼과 얼굴을 훌쳤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서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것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같았지만 내 심장은 알 수 없는 예감으로 뛰기 시작했다. 내 손에는 휴대폰이 있었다. 평생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던 번호에서 벨이 울린 순간 나는 몸이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궁현 씨, 맞으신가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한, 묘하게 친근한 떨림. 그녀가 이어 말했다. 30년 전 윤정 씨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묻어둔 기억이 폭발했다. 윤정, 내 아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따뜻한 웃음을 가진 그녀. 그 웃음은 30년 전 어느 겨울날을 마지막으로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진 줄 알았다. 무슨 말씀이시죠? 내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했다. 웃음소리 듣고 싶으시죠?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 소리는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의 가장 핵심이었다. 그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니.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30년 전 윤정은 내게 남기고 떠났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웃으려고 애썼지만 나는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의 눈빛을 마지막으로 나는 무심하게 등을 돌렸다. 그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후회와 죄책감으로 얼룩진 지난 30년. 그녀의 웃음소리를 담은 파일이 내 손에 있다는 사실. 그것은 곧 나를 무너뜨릴 동시에 다시 살아나게 만들 선물이었다. 나는 침대에 주저앉아 손에 든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손이 부르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다. 파일을 재생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모른 척 살아갈까? 30년 동안 감춰왔던 감정, 감히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틀어야 한다. 그녀의 마음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첫 음성은 아주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윤정의 웃음이 담겨 있었다. 현 씨, 잘 지내고 계시죠?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30년 전과 같았다.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잊었다고 믿었던, 아니 애써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웃음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다. 후회, 죄책감,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인 30년 동안 갇혀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온 눈물이었다. 휴대폰 속 윤정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언젠가 현 씨가 다시 웃을 날이 오길 바랬어요. 제가 못 웃게 해서 미안해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미안하다, 윤정아. 미안해. 허공을 향해 외쳤지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30년 동안 내가 혼자서 짊어지고 왔던 고통이 단 몇 초 만에 바닥으로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녀의 웃음을 다시 내 삶 속으로 불러오겠다고. 그것이 나의 속죄의 시작이었다. 아침 해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자 나는 또다시 혼자였다.
식탁 위에는 전날 남은 김치찌개가 식어있고 컵에는 지난밤 남은 커피가 식어 굳어 있었다. 손은 저절로 떨리고 발걸음은 무겁게 끌렸다. 집안 공기는 마치 30년간 나를 기다리던 듯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을 반복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아침, 점심, 저녁. 퇴직 후 내 삶은 그저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내며 흘러가는 동안 공허한 반복 속에 갇혀 있었다. 이웃과는 몇 마디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현영님,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같은 말에도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혹시라도 내 눈에 남은 그리움과 죄책감이 비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30년 전 윤정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나는 일부러 지워왔다. 그녀의 웃음소리, 손끝의 온기, 조용한 말투까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내가 사랑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던 사람. 나를 지켜주고 위로해주던 사람. 그런데 나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마지막 순간에도 등을 돌렸다. 그녀가 떠난 날 나는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침대 위 그녀의 얼굴을 보며 숨을 거두기 직전의 눈빛을 바라보며 나는 고작 벽에 등을 돌린 채 방안 공기를 마셨다. 그 선택이 30년 동안 내 삶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웃지 않았다.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았다. 내 안에서 감정은 얼어붙은 채 숨쉬는 형식만 남아 있었다. 나는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다. 그럼에도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낡은 아파트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걷는 것, 먹는 것, 잠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운 삶이었다. 그녀가 남긴 공백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완전히 잠식한 그림자였다. 집안 구석구석 냄새 하나, 책 한 권, 찻잔 하나까지 그녀의 흔적이 없는 공간은 없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외면하며 살아왔다. 휴대폰 속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내 안에서 오랜 세월 잠자던 감정이 폭발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죽은 줄 알았던 그녀의 목소리가 내 방 안에 울려 퍼지다니. 그 감각은 단순한 향수나 후회가 아니었다. 내 안에서 억눌린 감정이 미안함과 사랑과 죄책감이 뒤섞여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30년간 나는 자신을 벌하고 있었다. 그녀가 남긴 웃음소리를 외면한 채 내 고통만으로 나를 죄인처럼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진심을 모르면서 그녀의 사랑을 망각한 채 그저 혼자서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온 것이었다. 나는 침대에 주저앉아 벽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사진 액자 속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30년 전 그대로였다. 내가 그토록 지워버리려고 했던 미소. 그 웃음 속엔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용서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도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그 웃음을 다시 마주할 용기, 그녀를 마주할 용기, 그녀와 내가 나눈 잘못을 인정할 용기, 그 어떤 것도 내 안에는 준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다. 휴대폰 속 목소리, 그리고 30년 동안 마음 깊이 간직했단 그 웃음소리가 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다. 30년간 지독하게 숨겨왔던 마음과 마주할 시간. 나는 서서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웃음소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마치 숨죽이며 기다리던 친구를 다시 만난 아이처럼 떨었다. 윤정아,
내가 이제야 들었어. 내 웃음소리를. 미안하고 고마워. 그 한마디가 30년을 건너 내 가슴 속에 파문처럼 퍼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남은 시간 나는 그녀와의 기억을 지우려 하지 않고 그대로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내 일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작은 변화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조금씩 생기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손을 내밀어 잡을 수 없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내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30년 전, 그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눈이 내리던 날, 나는 직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집안 가득 쌓인 긴장과 고독을 느꼈다. 윤정은 현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늘 그렇듯 그녀는 웃음을 띠며 따뜻한 차를 내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웃음은 평소와 달랐다. 어딘가 무겁고 불안정하고 마치 내 심장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날 회사에서 나는 큰 사건의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수치심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나는 내 손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그 모든 고통을 가장 미뤘던 사람에게 털어놓았다. 윤정, 이번 일 다 내 책임이야. 하지만 회사 사람들은 날 이해하지 못해. 날 죽이려 해.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현 씨, 괜찮아요. 난 항상 당신 곁에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 내 머릿속에는 분노와 억울함만 가득했다. 그 순간 나는 입 밖으로 말하고 말았다. 제발 입 좀 닥쳐! 당신이 뭘 안다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러섰다. 그 짧은 순간 우리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눈빛, 그렇게 선명하게 내 기억 속에 남은 눈빛은 이후 30년 동안 내 마음 한구석을 갉아먹었다. 그날 이후 윤정은 달라졌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웃음도 사라졌다. 나는 스스로를 정당화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미소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웃음은 내 마음속에서 점점 멀어졌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집안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았다. 나는 내 억울함과 불만을 그녀에게 쏟아내면서도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저 스스로를 방어하며 나만의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었다. 윤정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날도 나는 그 병실 앞에 서서 발길을 떼지 못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다. 내가 해야 했던 한마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 말에 끝내 하지 못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선택이, 이 침묵이 우리 사이를 완전히 바꿔놓았음을. 윤정이 떠나면서 나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자기 자신을 처벌하는 삶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그녀의 웃음과 온기를 잃고 나는 30년 동안 혼자서 고통을 삼켰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늘 내 마음 깊은 곳에 씨앗을 품었다. 나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자라 내 삶을 갉아먹고 내 고통의 근원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30년 만에 나는 그 씨앗이 다시 발현하는 순간을 마주했다. 휴대폰 속 윤정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동안 내 안에 묻어둔 모든 감정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 웃음소리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내가 모른 사이에 그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 웃음 속에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이해가 담겨 있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를 오해하고 내 마음속 죄책감에 갇혀 살아왔는지를 단 한순간에 폭로하는 것만 같았다. 나는 손을 떨며 재생 버튼을 몇 번이나 눌렀다. 그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며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3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한순간에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 웃음소리를 듣고 나서는 나는 이제 숨을 돌릴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외면하며 살아온 30년의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무너져버린 관계의 자녀와 직면해야 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 그녀와의 기억, 그녀의 마음, 그녀의 웃음과 직면하겠다. 그 결심과 동시에 내 안에서 30년 동안 억눌린 감정이 폭발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슬픔, 후회, 미안함, 사랑, 그리고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잊었다고 생각한 과거는 사실은 내 안에서 계속 살아있었다. 그 씨앗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다만 묻혀 있었을 뿐, 오늘 다시 싹을 틔운 것이다. 그 웃음소리는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현 씨, 이제 진짜 시작할 시간이에요. 그동안 멈춰있던 당신의 삶을 다시 움직일 시간이에요. 그제야 나는 느꼈다. 30년 동안 내 안에서 자라온 고통과 죄책감, 그 모든 것이 앞으로의 삶을 바꿀 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부터 나는 그녀와의 추억을 숨기지 않고 그 웃음과 마주하며 내 삶을 다시 살아가겠다고.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전과 달리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무거워졌다. 벽마다 그림자가 내려앉은 듯했고 창밖의 겨울 햇살조차 우리 안에 들지 못했다. 윤정은 거의 웃지 않았다. 밥을 먹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단 한 번도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미소는 30년 전 마지막 날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내가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녀는 점점 나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작은 일에도 눈치를 살피고 나를 피하려 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했다. 내가 말하면 그녀는 짧게 대답했고 내 눈빛에 피했다. 내가 손을 뻗으면 그녀는 살짝 뒤로 물러섰다. 그 거리감은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어느 날 나는 참다 못해 물었다.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현씨, 우리 조금만 거리를 둬요. 나도 당신도 잠시 쉬자고요. 그 한마디에 나는 마음이 찢어졌다. 말을 잇지 못한 채 침묵만 흘렀다. 그날 이후 집안은 마치 유령이 돌아다니는 듯한 정적 속에 잠졌다. 나는 그녀가 내 곁에 있지만 동시에 멀리 있는 것을 느꼈다. 그 감각은 고통스러웠고 동시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다. 그리고 그 사건이 관계의 마지막 균열을 만들었다. 윤정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된 날, 나는 다시 병원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다. 그녀가 내 눈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나는 그 눈빛이 마지막 비난처럼 느껴질까 두려웠다. 나는 침묵 속에서 혼자 괴로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외출은 줄었고 사람들과의 만남은 피했다.
친구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동네를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안의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다. 밤이 되면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남긴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내가 할 수 있었던 일과 하지 못했던 일을 되새겼다. 그때마다 후회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30년 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을 짓눌렀다. 어느 날 그녀의 친척이 찾아왔다. 현씨, 윤정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손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나를 보고 싶어 했지만 나는 끝내 병실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 선택이 내 삶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텅 빈 집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빈자리, 그녀의 침묵,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내 무능함이 모두 내 가슴 속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30년 동안 쌓인 죄책감과 후회가 이제 나를 완전히 삼켜버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 속에서 들려온 그녀의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현씨, 우리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나는 몸을 떨며 그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었다. 그녀의 웃음 속에는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내 삶 속 깊이 들어와 있었고 내가 직면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그녀의 웃음과 마주하며 내 안의 죄책감과 후회를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이해했다. 관계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거나 사과 한마디로 회복되지 않는다. 진심과 마음의 변화, 그리고 행동이 있어야만 다시 이어질 수 있다. 윤정과 나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 씨앗은 아직 남아 있었다. 그 씨앗이 다시 자라려면 나는 내 모든 두려움과 죄책감을 직면하고 그녀에게 다가갈 용기를 내야 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30년의 후회와 죄책감을 끝내고 그녀와 마주하겠다. 그 결심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다.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결심이었다. 관계가 붕괴된 지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녀와 진심으로 마주하는 것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갔다. 말없이 걸었던 길을 다시 걷고 집안을 조금씩 정리하며 내 마음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비록 관계가 붕괴되었지만 그 씨앗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루가 다르게 겨울이 깊어갔다. 집안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벽은 나를 향해 무언의 질문을 던지는 것만 같았다. 나는 침대 위에 앉아 눈을 감고 지난 30년을 떠올렸다. 그녀가 남긴 웃음소리, 그 순간의 눈빛, 내 무능한 선택들, 그리고 내가 외면하며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한꺼번에 폭풍처럼 몰려왔다. 나는 밤마다 울었다. 혼자서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지난 세월 동안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를 떠올렸다. 그 상처는 단순한 말실수나 오해가 아니었다. 내 침묵, 내 회피,
내 자기 합리화가 만든 상처였다. 그 상처가 그녀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고 그 결과 나는 30년 동안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날 나는 다시 병원 앞에 섰다. 문틈으로 그녀의 침대가 보였다. 하얀 이불 속 얼굴은 창백했고 숨결은 얇게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야 할까 말까 내 마음은 끝없이 갈팡질팡했다. 윤정아, 미안해. 이제라도 내가 말은 입안에서만 맴돌았고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병원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 나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차가운 바람에 얼굴을 스치며 몸은 떨렸고 심장은 쉴 새 없이 뛰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 고통은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감옥이었다. 윤정을 향한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실망과 자기 혐오가 얽혀 숨 쉴 틈조차 주지 않는 감옥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30년 전 그녀와 함께한 겨울,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던 순간, 그리고 내가 그녀를 외면한 그날 밤의 기억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휴대폰을 들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맴돌았다. 그 웃음 속에는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었지만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나는 계속 주저앉아 울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그 끝에 남은 것은 깊은 피로와 절망뿐이었다. 그 고통의 끝에서 나는 깨달았다. 30년의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던가. 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했다. 그 사랑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저 내 두려움 속에 숨었다. 그 결과 나는 오늘날 이처럼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그 고통 속에서 나는 과거의 모든 장면을 되돌아보았다. 윤정이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눈을 감던 순간, 내가 거기 있었다면 무슨 일이 달라졌을까? 내가 말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그녀는 떠나기 전에 웃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뿐이라는 것을. 숨고 도망치고 회피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직접 마주해야 했다. 그녀의 마음과 나 자신과 그리고 30년 전의 실수와. 나는 깊이 숨을 들이켰다. 손을 떨며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며 그 목소리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윤정아, 내가 다시 일어설게.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 삶을 바로 세우겠어.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30년 동안 억눌린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해방 같은 눈물이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고통이 깊을수록 그 끝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이어진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침내 결심했다. 앞으로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30년 동안 외면한 사랑을 다시 품고 윤정을 향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그것이 내 속죄이며 내 삶을 구하는 길임을 나는 알았다. 그리고 나는 잠들었다. 눈물로 얼굴을 적신 채. 하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다. 30년간의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처음으로 내 삶의 방향을 찾은 순간이었다. 그날 새벽 눈이 내렸다. 창문 밖으로 흰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며 세상을 뒤덮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 그리고 내가 두려워 피했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세월의 흔적과 후회로 가득했지만
어떤 결심이 눈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 다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30년의 고통을 넘어서는 첫걸음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휴대폰을 들고 다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밝고 따뜻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있지 않았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희망과 용서를 느꼈다. 그녀는 이미 나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움과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30년 전 그녀가 떠난 진짜 이유는 내가 오해한 것과 달랐다는 것을. 윤정은 단순히 내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난 것이었다. 그녀는 내 잘못된 선택과 분노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며 내 마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반전은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30년 동안 내가 만들어낸 죄책감과 후회가 사실은 오해와 내 자기 연민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은 순간 내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30년 동안 멈춰있던 삶을 다시 움직이기로 했다. 집안을 정리하며 그녀와 마주할 준비를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30년 동안 내 마음속에서 도망치던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었다. 그날 나는 병원을 향했다. 눈길 위를 걷는 내 발걸음은 떨렸지만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그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병실 문을 열자 윤정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따뜻함과 기레가 담겨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윤정아, 내가 이제야 왔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한 걸 용서해줘. 그 순간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현씨, 오래 기다렸어요. 이제야 우리 서로를 다시 만났네요. 그 말 한마디에 30년의 고통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해체되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낼 수 있다는 것을. 오해와 상처, 침묵 속에서 묶였던 시간들이 그녀의 미소와 따뜻한 손길로 풀려나고 있었다.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30년 동안 잃어버린 나 자신과 그동안 감춰왔던 사랑과 진심을 비로소 마주할 수 있었다. 그 깨달음은 단순한 후회나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 전체를 새롭게 설계할 힘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녀와 함께 작은 일상을 시작했다. 함께 차를 마시고 걷고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며 3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갔다. 그녀와 마주한 순간 나는 비로소 알았다. 후회와 고통이 깊을수록 그 끝에는 반드시 희망과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앞으로 남은 삶은 후회 속에 묶이지 않고 사랑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배웠다. 삶의 가장 큰 반전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순간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 반전은 용기와 사랑으로 스스로를 마주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내 삶은 달라졌다. 30년 동안 숨죽이며 살아온 시간은 여전히 내 몸과 마음에 흔적을 남겼지만 마치 오랜 겨울을 지나 봄이 찾아온 것처럼 나는 서서히 숨을 고르고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다. 윤정과 다시 마주한 그 순간 이후 나는 단순히 미안함과 후회를 반복하는 삶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은 행동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변화는 우리 집이었다. 오래된 먼지라 쌓인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낡은 가구를 버리고 그녀가 좋아하던 꽃을 창가에 놓았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 일상을 환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변화는 내 마음속 오래된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었다. 나는 매일 밤 그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글을 썼다. 편지처럼, 일기처럼 내 마음속 이야기를 글로 풀어냈다. 30년 동안 묵혀둔 미안함과 후회, 사랑과 감사가 한 글자 한 글자 씀으로써 내 안에서 정리되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우리 사이에는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윤정의 눈빛은 점점 부드러워졌고 그녀의 웃음은 다시 우리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말없이 손을 잡고 현씨, 당신이 이렇게 변하다니 기적 같아요. 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나는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온과 행복을 느꼈다. 나는 그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시작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들과 만나고 이웃들에게 작은 인사를 건네며 잊고 지낸 삶의 활력을 조금씩 되찾았다. 그동안 내가 쌓아둔 고독과 후회는 사람들과의 작은 만남 속에서 서서히 풀려나갔다. 그 변화의 절정은 회사 동료와의 만남에서 찾아왔다. 퇴직 후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던 동료가 우연히 나를 찾아왔다. 현씨, 오랜만이에요. 근데 뭔가 달라 보이네요. 전보다 더 밝고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동안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제 삶을 제대로 살고 싶어졌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30년 동안 숨겨둔 고통과 후회가 행동과 용기로 마침내 통쾌하게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그 통쾌함은 단순히 외적 성취가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을 온전히 되찾는 과정 속에서 오는 것이었다. 윤정과 함께 걷는 겨울거리, 햇살이 비치는 작은 카페, 그리고 서로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모든 것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동안 나는 오직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사랑과 감사 속에서 숨 쉴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남은 삶 동안 후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윤정과 함께 나누는 작은 일상이 이제 내 삶의 가장 큰 보상이 되었음을 알았다. 3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마음껏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었다. 그 통쾌한 전환은 단순히 나만의 변화가 아니었다. 윤정과 나, 우리 둘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작은 기적을 만들어냈다. 우리의 화해와 회복은 30년 동안 쌓인 상처가 사랑과 용서로 변할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며 나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였다. 과거의 고통과 후회는 이제 내 일부가 되었지만 그것이 나를 억압하진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사랑과 감사, 삶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알았다. 삶의 진정한 통쾌함은 외적인 성공이나 순간적인 쾌감이 아니라 고통을 직면하고 사랑을 선택하며 자신과 타인을 용서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그날 밤 우리는 창밖 눈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이제야 우리 둘 다 제대로 살아가고 있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30년의 고통도 후회도 이제 우리를 막지 못해. 그 통쾌함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삶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도 언제든 사랑과 용서로 새로운 전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통쾌함은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진 마지막 후회까지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아침 집안은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랜만에 창문을 열자 차갑던 공기가 따뜻하게 변해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30년의 후회와 고통을 마침내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다. 윤정은 주방에서 커피를 준비하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놀라움, 기쁨, 그리고 평온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현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오래 기다린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우리 삶도 이렇게 밝게 빛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오랜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 말보다 눈빛이, 손길이, 그리고 조용한 공간 속의 존재감이 30년 동안의 시간과 상처를 조금씩 덮어주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3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우리가 사랑과 용서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 후 나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과거의 미련과 후회를 끊임없이 되새기는 대신 매일을 감사하며 살기로 했다. 나는 윤정과 함께 작은 일상을 쌓았다.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을 만들었다. 한겨울의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오래된 공원을 걸었다. 나무들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발걸음마다 하얀 소리가 났다. 그때 윤정이 말했다. 현 씨, 이렇게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30년 동안 우리가 잃은 시간은 아프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 둘이 함께 만드는 시간. 그 순간 나는 눈물이 났다. 슬픔과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과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30년 동안 내가 품어왔던 고통과 죄책감이 이 작은 순간 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그 눈물 속에는 기쁨, 사랑, 그리고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 후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열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와 친척, 회사 동료들에게 사과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나의 사람을 다시 연결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을 통해 나는 깨달았다. 후회와 고통은 혼자 안고 있을 때 더욱 커지지만 사랑과 용서로 나누면 놀라운 힘으로 변한다는 것을. 윤정과 나는 서로를 지켜주며 함께 늙어가는 삶을 받아들였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작은 기쁨을 공유하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쌓아갔다. 그 삶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나 부가 아니라 함께 웃고 울며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30년 동안 겪은 아픔과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다. 내 이야기를 글로 쓰고 유튜브 감동 사연으로 풀어 많은 시청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다. 사랑과 용서로 늦은 삶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메시지는 내 삶을 바꾼 진실이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어느 날 나는 다시 집 창가에 서서 내려다 보이는 거리를 바라보았다. 겨울 햇살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과거의 후회와 고통은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사랑과 용서를 선택할 때 삶은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윤정이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현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겠지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오직 사랑과 감사, 행복으로 채워질 거예요. 그 순간 나는 30년 동안의 모든 고통과 후회가 결국 나를 성장시키고 사랑을 다시 배우게 한 귀한 경험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30년의 후회와 슬픔도 이제는 우리를 막지 못한다. 앞으로의 삶은 사랑과 희망 속에서 빛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창밖 눈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3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듯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